2024년 11월 중순경부터 미국의 동부 뉴저지 지역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며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드론들은 저녁 시간이 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드론들은 특유의 소음과 불빛을 반짝이며 해가 지면 어디선가 나타났고 때로는 수십 대가 때를 지어 비행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수없이 많았고 촬영된 영상 역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기에 각종 미디어와 SNS를 통해 정체불명의 드론에 관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초반에는 뉴저지주 상공에서 목격되었던 드론들은 점점 퍼져나가며 뉴저지주 10개의 카운티에서 목격이 됩니다.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목격되는 범위는 점점 더 넓어져 갔는데 12월이 되어서는 뉴저지, 뉴욕, 커넥티컷,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버지니아에서까지 목격이 됩니다. 11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드론의 출몰은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겐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지난 11월 중순 처음 드론이 목격되었을 당시에는 4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어느덧 드론에 관한 신고는 5,000건이 넘게 접수가 되었고 주민들의 공포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관할 지역에 경찰과 드론 전문가들이 조사를 착수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게 되며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게 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들에 대한 공포는 점점 커져갔고 목격자들의 뉴스 인터뷰에선 매일 밤 드론을 목격하고 있고 때로는 아주 낮은 높이에서 비행을 하거나 가만히 떠 있기만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24시간 내내 드론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여러 대, 많게는 수십 대의 드론이 때를 지어 비행을 하거나 가만히 머리 위에 떠 있곤 했습니다. 미스터리한 드론의 등장에 가장 큰 문제는 드론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목격된 드론들은 크기 또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소형 드론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목격된 드론들은 6피트, 약 1.8m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때를 지어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는 소형 자동차 크기의 드론 50여 대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드론은 취미 활동을 넘어서 군사 무기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무서운 살상 무기가 지역을 떠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민들의 원성과 신고에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지만 경찰과 드론 전문가들은 속 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추측과 혼란을 가중시키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미스터리한 드론의 출몰이라 여겨졌던 비행체들은 UFO가 섞여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목격자들의 촬영된 영상에서는 마치 지구의 물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비행체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목격했던 비행체는 밝은 빛을 내고 날아가던 중 비행체에 갑자기 불빛이 꺼졌고 엄청난 속도로 사라졌다고 했으며 12대의 드론이 해안 경비대 구명보트를 추격하듯 따라왔다는 보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어지는 여러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사 결과는 합법적인 비행을 하는 드론들이었다거나 주민들의 과민 반응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속 시원하지 않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미스터리한 드론들이 목격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공군 기지나 육군 기지를 포함해 공항, 군수품 생산 기지와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골프장 주변과 같은 민감한 지역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드론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표는 너무나 무책임한 대응처럼 보였습니다. 민감한 지역은 비행 금지와 고도 제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드론들은 이를 무시하고 비행을 했는데 드론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미국 안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북부 도버시의 시장 제임스 도드는 이와 같은 정부 측 답변에 분노를 표하며 8,000킬로 밖의 물체도 격추시킬 수 있는 미국이 이렇게나 많은 드론의 출처를 파악하지 못하냐며 정부를 비판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제프 밴드류는 최근 이란이 중국과 맺은 드론 및 기술 제약을 설명하며 최근 목격되고 있는 드론이 이란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체불명의 드론의 정체를 직접 밝히겠다며 총을 가진 시민들이 드론을 격추시키겠다고 했고 시민들이 직접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자제를 해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국토안보부 DHS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드론의 활동이 미국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목격이 된 대다수의 사례는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발표를 합니다. 분명 목격이 되고 있는 드론들이 곳곳에 비행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것들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스터리한 드론들의 비행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는 위협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대중은 연방 정부의 투명성 부족과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우려를 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미스터리한 드론들이 미국에 숨겨진 핵무기를 찾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미국의 비밀 홀로그램 기술이라고 하는 블루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음모론도 등장을 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드론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체와 목적을 알 수 없다는 것만으로 분명 위협이고 공포의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현재의 기술력이 맞는가 싶은 비행 모습과 상공에 몇 시간씩 떠 있어도 닳지 않는 배터리, 작은 자동차 혹은 버스 크기와 같은 다양한 종류와 목격담, 그리고 수많은 영상들. 비행기 기장이 목격했다는 증언에서는 현재의 기술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성층권 높이에서도 다수의 드론이 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스터리한 드론들의 비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항이 폐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스터리한 드론에 대한 입장을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사브리나 싱은 이란의 거대 모선이 미국 본토에 접근하여 드론을 날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미군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드론도 아니다 라는 설명을 했고 미국의 적대 세력이나 위협을 하는 존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입장 역시 드론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비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가 드론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일이 정부에서 모르게 벌어질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실체를 모르면 격추를 시키라는 글을 남깁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오늘까지도 정체불명의 드론은 뉴저지 상공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데이트에서는 드론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기침을 하거나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는 증상들이 나타났고 눈이 붓거나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는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의 예산이 천조에 가까워 천조국이라고까지 불리는 미국에서 드론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스터리한 드론들의 정체는 UFO나 어떤 다른 사건을 숨기기 위한 연막일 것이다. 혹은 군사기밀훈련이라는 등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